예, 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조선왕조실록 1533년 2월 16일자 기록. 한성부가 아랬다. 용산강에 있는 한 무녀의 집 뒤 언덕길 옆에 나이가 5, 6세 정도 되는 한 어린아이가 두 발이 잘린 채 버려져 있었는데 다른 이가 발견할 때까지 죽지 않고 있다가 발견되니 말하길 나를 업고 가주면 내 발을 자른 집을 가르쳐 줄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 아이를 추문한 뒤에 이 일에 관련된 자를 잡도록 한다면 저지른 자는 낌새를 알아채고 반드시 도주할 것이니 지금 바로 급히 아이와 함께 병사를 같이 출동시켜서 그 아이가 가르치는 집으로 곧바로 가 체포하면 어떻겠습니까? 라하여 왕인 중종이 전교하길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다. 바로 그 아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터이니 신중히 간호하여 꼭 죽지 않도록 할 것이며 급히 포도부장을 불러 범인을 체포하도록 하라. 다음날 2월 17일 한성부가 또 아뢰길 아이가 진술했던 그 의심 가는 사람 용의자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보고된 사건의 조사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아이의 이름을 물으니 개춘이라고 했고 자기의 오빠는 어리가이라고 했습니다. 발이 잘려진 연유를 물으니 자른 이가 칼로 자르며 죽어라 죽어라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산업이 한덕이라는 자를 추문한 결과 그의 진술에 의하면 1월 초경에 그의 상전집을 왕래하다가 허리 아래에 동상이 걸리고 부종이 있는 어린아이가 길에 버려진 것을 보고 자신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집에 데리고 갔는데 한덕의 주인이 더러운 아이를 데려왔다고 꾸짖음으로 다음날 도로 길에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중덕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와서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내 아이이며 이름은 옥가이이다. 작년 9월 29일 뜻밖의 잃어버렸는데 2월 17일에 발이 잘린 아이를 업고 가더라는 말을 듣고 우리 부부가 쫓아가 보니 과연 옥가이였다. 아이에게 발이 잘린 이유를 물으니 곁에 앉아 죽을 먹이던 여인을 가리키며 저 여인이 내 발을 잘랐다고 하고 한덕을 가리켰습니다. 또 옥가이가 한덕과 같이 있었다는 걸 본 노비들 여럿의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한덕이 잘랐다 이거죠. 중종, 아이의 두 발을 잘랐으니 이건 비록 목숨은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 지금 잡아온 자는 금부에 가두도록 하고 그 아이는 생모라고 자처하는 이에게 보내도록 하여라. 아이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용의자를 잡아들였기 때문에 비극적 일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를 보면 사건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부터 이 사건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중종이 용의자를 가두고 아이를 생모에게 보내라고 지시한 그날 다시 재차 보고가 들어옵니다. 정원이란 신료가 아뢰길 발을 잘린 여자아이를 생모에게 보내도록 하는 전교가 있었으나 이 아이는 한덕이라는 자가 거두어 길렀었는데 지금은 중덕이라는 자가 생모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이하게도 한덕의 집과 중덕의 집은 거리가 전혀 멀지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도 생모인 중덕이 자신의 딸아이 소재를 그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몹시도 괴이하여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생모를 자처하는 저 중덕이라는 자도 몹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니 중덕이라는 자도 함께 가두면 어떻겠습니까? 중종, 내 그 여자아이를 생모에게 보내려 했던 것은 아이의 상태가 위중하여 정성껏 간호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에 친어미에게 보내면 그가 정성껏 간호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듣자 하니 그 친어미인지도 불명확한 바 중덕에게 보내지 말고 지금 아이를 보호하는 집에서 일단 진심으로 열심히 간호하여 아이가 죽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거라. 그리고 정원에게 지시하길 상해를 당한 여자아이는 현재 어미가 내 발을 잘랐다고만 하고 있다. 그런데 한덕이라는 자는 길가에 버려진 것을 거두어 기르다가 오래지 않아 도로 버렸다고 하니 말이 같기 다름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한덕과 중덕을 현재 아이가 있는 곳에 함께 가도록 하여 아이에게 너를 낳은 이는 누구이며 기른 이는 누구인가를 물으면 죄의 진상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아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중덕과 한덕을 끌고 아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병사들이 둘을 끌고 이 소녀가 치료하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의금부가 아뢰길 처음에 다친 여자아이가 미혹하고 언어가 창란되어 믿을만하지 못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말에 두서가 있고 선후를 잃지 않습니다. 여자아이를 본부에 데리고 가서 미진한 곳에 대해 자세히 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종, 여자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네 발을 잘랐는가? 라고 물었더니 한덕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발을 잘랐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 어린 여자아이가 무슨 사다로운 감정이 있어 거짓을 말하겠는가? 이는 필시 한덕이 자른 것이다. 그리고 발을 자를 적에 머리에 털모자를 쓴 자가 옆에 함께 있었다고 하니 그 자가 누군지도 속히 추문에 밝혀내야 할 것이다. 여자아이에게 자세히 물으려 한 건 진상을 밝힘에 미진함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던 것인데 이미 진상이 밝혀진 바 더 물을 것도 없다. 지금 아이를 옮기다 보면 바람을 쐬게 되어 몸에 큰 악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우선 지금 거처하는 곳에 두어 신중히 계속 치료하도록 하며 옷가지와 음식 등이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절대 죽게 하지 마라. 지금 아이를 거두어 보살피고 있는 이에게 확실히 전달하라. 혹여라도 불행히 아이가 죽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걸 똑똑히 알라고 이르거라. 그런데 아까 말한 의문에 곁에 있던 털모자를 쓴 자, 의금부가 다시 아뢰길 여자아이가 발을 잘릴 때 털모자를 쓴 사람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데 그를 잡아다 아이에게 보여줘 이 자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집에 달리 모자 쓴 사람이 없기로 일단 그 자를 가두었습니다. 중종, 이 사안을 보면 아이의 생모라는 중덕은 아이를 작년 9월에 잃었다고 하는데 한덕은 얼마 전 1월 10일경에 아이를 얻었다고 한다. 그 이후 한덕의 주인이 꾸짖어 한덕이 다시 아이를 버렸다고 했는데 이 사이 기간이 5개월가량 된다. 그러면 그 5개월간 이 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이에게 물어봐야 한다. 지금 보고된 주변인들의 조사 내용을 보면 입살이, 봉비는 1월 초에 아이를 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훈비는 1월 보름에 봤다고도 한다. 그리고 귀덕이라는 자의 증언에 따르면 1월 27일에 아이를 얻었다고 한다. 지금 귀덕이라는 제4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타임테이블을 정리를 하면 일단 생모라 주장하는 중덕이 소녀를 잃어버린 게 9월경, 그리고 지금 소녀에 의해 자른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덕은 그 다음에 1월 10일경에 발견해 데려왔다. 그런데 주인이 혼내서 도로 내다 버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그러면 약 4, 5개월이 중간에 비는데 1월 초에 그 마을에서 이 소녀를 보았다는 증언 등이 채집되고 추가로 1월 27일에 소녀를 데려다가 맡았었다는 제4의 인물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가 귀덕. 그런데 한덕의 첫 번째 조사 때 증언에 따르면 1월 10일에 얻어서 1월 11일에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 한덕이 버리고 나서 여기 귀덕이 발견한 그 동안의 간격이 17일 가까이 되니 보통의 경우라면 그 정도 기간 간격이면 그 정도 상처면 죽었어야 했을 것이다. 도무지 이치에 맞지가 않다. 이렇게 관계된 이들이 말이 모두 제각기 다르니 이 안에는 분명 누군가의 간사한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면밀히 묻지 않을 도리가 없다. 조사관은 한덕과 그와 함께 살고 있는 반비 등의 여인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털모자를 씌운 후 아이에게 물어 누구의 소행인지 물으면 누구든 가리킬 것이고 다만 모자를 씌우지 않으면 혼동할 수가 있다. 당장 한덕과 그와 함께 사는 여인을 모두 모자를 씌워 데리고 가도록 하라. 이제 기록 날짜는 2월 20일로 넘어가요. 시킨 조사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종이 궁금증을 표합니다. 한덕이 아이를 데리고 가 기르다가 오래지 않다 버렸다고 했는데 버릴 때 발을 자르고 버렸는지를 물었는지 의금부 조사관에게 하문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데려갔다는 귀덕에게는 만일 아이의 발이 없었다면 당시에 그런 아이를 대체 어디에 쓰려고 데려간 건지 그 연유를 자세히 물으라. 또한 이 귀덕 역시 아이에게 데리고 가서 혹시 이자가 네 발을 자른 게 아닌지도 면밀히 묻도록 하라. 중종이 수사반장이 되어서 수사지휘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중종 시킨 대로 신문이 이루어지고 조사 보고서가 다시 중종에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신하들이 아로에길 한덕을 아이에게 데리고 가 보이며 아이에게 누가 네 발을 잘랐는가 물었더니만 역시나 한덕이 잘랐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한덕과 생모라고 주장하는 중덕을 같이 동시에 보여주며 물었을 때도 역시 한덕을 지목하였습니다. 대체 무엇으로 네 발을 자른 것인가 라고 물으니 칼로 그리하였다고 답했습니다. 방 안에서 잘랐다 하면 대체 언제 그런 것인가 라고 물으니 낮에 잘랐으며 두 손을 묶고 솜으로 입을 막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살펴본 바 역시 한덕이 한 것이 틀림없는지라 그렇게 결론을 우선 내려 조서를 만들던 차였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증언이 나타나요. 지금 1월 10일에 발견하고 다음날 1월 11일에 버렸다고 한덕이 했었는데 주인이 꾸짖어가지고 그런데 그 버린 11일 이후에 수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갔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은 이후에는 손금이라는 이가 또 아이를 데려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은이라는 자를 불러 조사해보니 같은 집에 살던 영대가 아이를 하나 업어왔는데 당시 두 발이 동상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체가 몹시 더러워 데려온 영대에게 당장 내다 버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고 진술하였습니다. 지금 완전히 판을 뒤흔드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소녀가 범인으로 지목한 한덕은 자기는 안 했다라고 항변하고 있고 발 안 자르고 1월 11일에 그냥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한덕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수은. 1월 11일 이후에 아이를 얻은 이 수은이 내가 봤을 때 그때는 아이의 발이 붙어 있었고 다만 동상에 걸려 있었었다. 이런 증언이죠. 수은의 말이 맞을 거면 무려 피해 당사자가 범인이라 지목했음에도 한덕은 죄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중종이야 대부분 수사팀원들이 거의 한덕을 진범으로 결론 내리려고 할 때 무시하기 어려운 엄청난 반전 증언이 나온 겁니다. 하물며 더 무시할 수 없는 게 수은 다음에 이 아이를 얻은 손금이란 사람이에요. 수은이 지금 같이 사는 사람에게 버리라고 해서 아이를 버린 후에 그 다음에 이 손금이 얻었는데 손금 왈 저는 1월에 여자아이가 두 발의 동상에 걸려 매우 검게 부어오른 채로 울고 있었어서 데리고 왔으나 주인이 꾸짖었으므로 곧 버렸습니다. 손금도 노빈 거죠. 그리고 그 후 데리고 간 사람이 무녀인 귀덕입니다. 한덕, 수은, 손금 이때까지만 해도 소녀의 발은 동상이 몹시 심했지만 신체에 붙어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무녀 귀덕에게 넘어갈 때까지도 발은 있었다 라는 증언들이에요. 이렇게 된 이상 당연히 귀덕을 신문하게 됩니다. 귀덕, 제가 지난 1월 27일에 아이를 얻은 것은 맞습니다. 당시 이 아이의 두 발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엄청나게 중대한 증언을 해요. 그리고 2월 5일에 아이의 발 하나가 동상으로 빠졌고 2월 8일에는 다른 나머지 하나의 발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빠진 건 을비 등이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을비 등 목격자들을 조사 들어갑니다. 을비, 1월 26일이나 27일 정도에 귀덕이 두 발에 동상이 걸린 아이를 살려주는 것을 본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이 빠지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증언이 엇갈렸어요. 일단 귀덕하고 을비하고 1월 27일까지 발이 붙어 있었다는 것까지는 일치하는데 귀덕은 2월 5일 8일에 동상으로 발이 저절로 빠지는 것을 을비가 나랑 같이 목격했다 라고 하는데 을비는 나는 그것까지는 목격한 적은 없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을비 말고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을비랑 똑같이 증언해요. 조사관 왈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데리고 있던 귀덕의 증언이 다른 목격자라 칭한 사람과 불일치하므로 귀덕을 추문해야 하고 오히려 한덕은 풀어주어야 하는 정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아이는 오직 한덕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니 그리하여 지금 한덕을 풀어주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 제가 오늘 귀덕을 아이에게 데리고 가서 이자를 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는 역시 귀덕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네 발을 자른 건 혹시 이 귀덕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아이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귀덕이 너를 살려줬던 사람은 맞느냐? 아이, 네. 그럼 이 귀덕이 너를 데리고 갈 때 너의 발은 잘린 채였느냐 아니면 붙어 있던 상황이었느냐? 아이, 붙어 있었어요. 이건 또 굉장히 엄청난 증언이죠? 지금 최소 1월 27일까지는 아이의 발은 붙어 있었다는 게 아이 본인의 입으로 또 입증이 되는 거예요. 조사관, 이상의 증언들을 종합해 본다면 비록 아이가 지목하긴 했지만 한덕은 혐의가 없는 듯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지목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긴 하나 과연 4, 5세 아이의 미혹한 말만 듣고 한덕을 형추, 정강이를 치면서 묻는 것을 내리는 게 합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신의 독단으로만 하기는 몹시 곤란한 상황입니다. 중종, 그 뜻은 이제 나도 잘 알았다. 귀덕의 증언이 을비와 맞지 않는 등의 상황을 볼 때 귀덕을 우선적으로 형추해야 할 것 같구나. 저 귀덕이란 자는 나중에 아이가 쓸모없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버리게도 했던 자이다. 그런 정황을 보면 처음 데리고 갈 땐 쓸모가 있다고 판단해서 데리고 갔을 터이므로 귀덕이 데려갈 당시에는 발이 붙어 있었던 것이 맞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근데 이후에 수사반장 중종은 이런 추론을 해요. 그러나 유독 아이 본인만은 귀덕 포함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닌 한덕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어린아이가 귀덕과 한덕에게 무슨 애증이 있어 그런 말을 지어내겠는가?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자신의 발을 자른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럴 수도 있다. 1월 27일 귀덕이 아이를 데려간 당시에는 발이 붙어 있었으나 그 이후에 이 한덕이 귀덕의 집에 몰래 잠입하여 아이의 발을 잘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혐의를 이 귀덕에게 덮어 씌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덕의 혐의가 거의 벗겨지고 귀덕에게로 혐의가 몰려가던 터에 중종이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또 하고 있어요. 한덕이 버릴 때까지 발이 붙어 있었다고 그가 꼭 범인이 아닌 건 아니다. 귀덕의 집에 한덕이 몰래 잠입해서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 중종의 이 추론은 상당히 스마트한 거죠. 분명히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만일 중종의 말대로 이 시나리오가 맞을 거면 아이의 지목과 타임테이블이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지금 귀덕은 동상으로 저절로 발이 떨어졌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걸 다른 이도 봤다고 증언했으나 봤다는 을비는 본 걸 부정하고 있고 이게 또 하나 변수죠. 중종, 그러나 지금 귀덕은 동상에 의해 저절로 발이 떨어졌다고 하므로 의원에게 아이의 발목 상태를 보여주어 자른 것인지 저절로 떨어진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최근 여러 괴이한 일이 발생하니 이는 결코 작은 변괴가 아니다. 속히 추문하여 해결하도록 하라. 2월 21일 중종, 이런 잔혹한 일은 세상에 드문 것이다.
백성을 구하는 것 중에 으뜸은 바로 아이를 구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적절한 음식을 잘 지급하도록 할 것이며 아직 이 사안의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으므로 아이를 잘 보호해야 할 것인데 그동안 김귀성의 집에서 잘 보호해 주었으나 이 아이의 생모가 중덕임이 밝혀졌으니 이제 아이를 어미에게 돌려보내야 마땅할 것 같다. 조사 결과 한때 의심스럽긴 했었으나 중덕이 생모임은 밝혀진 상황이네요. 의술에 정통한 의원을 빨리 구하여 발이 동상으로 빠진 건지 절단된 건지 속히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라. 결국 이렇게 아이는 생모를 다시 찾게 되고 그러면 아이 이름도 중덕의 주장대로 옥가이가 되는 거죠. 2월 29일 판의 금부사 아뢰길. 지난번 한덕을 역시 형추하라는 명을 주셨습니다. 처음 옥가이가 한덕이 내 발을 자른 것이다 라고 하고 자를 때의 상황도 상세하게 묘사를 하여 그것이 몹시 믿을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잘렸다고 하는데도 동상인 발이 붙어있는 채로 여러 집을 옮겨 다녔습니다. 귀덕의 말에 의하면 치료를 잘 하지 못하여 발이 빠졌다고는 하나 의원의 이야기로는 이는 저절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자른 것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럼 절로 빠졌다는 귀덕의 말이 거짓인 게 되므로 여러 차례 귀덕을 강하게 매질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유물금이란 사람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유물금은 동상으로 발이 빠진 사람인데 유물금의 빠진 발목 부분을 살펴본 바 그것은 흡사 칼로 자른 것과 몹시도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사람이란 본래 이렇게 동상으로 발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옥가이 같은 어린 아이의 발이야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귀덕의 집으로 갈 때까지 옥가이에 발이 붙어 있었다는 것은 자명하므로 한덕을 이제 그만 석방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오직 한덕이 했다는 아이의 말 하나로 여지껏 계속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너무나 어린 아이의 말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 한덕을 추문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지 싶습니다. 만에 하나 귀덕의 말이 사실이어서 동상 때문에 저절로 빠지게 되었다면 아이를 거두어간 귀덕은 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의원의 진단 하나만 가지고 계속 귀덕을 형추하는 것도 사리에 맞는 일로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중종 전교하길 나도 한덕을 형추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명백히 한덕의 집에서 나간 후에 발이 빠졌으니 한덕이 관계되지 않은 바는 나도 아는 바다. 한덕 범인설을 초반부터 강하게 주장했던 중종이 이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죠. 한덕으로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 단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 중종, 그러나 예시를 든 유물금 동상의 경우 발이 빠진 지 하도 오래되어 비교 대상으로 삼기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말 귀덕 말대로 동상으로 빠진 거라면 옥가이, 정강이 부군이 칼로 베인 듯 되어 있는 건 대체 무슨 연유인가? 또 옥가이가 한덕이 한 거라고 여러 차례 명확히 말했을 뿐 아니라 솜으로 입을 막는 등의 상황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무리 아이라지만 4~5살이 넘었는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겠는가? 또 이 어린아이가 무슨 원한이 있어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한덕이 귀덕의 집에까지 쫓아가서 저지른 건 아닌지 의심하였던 것이다. 귀덕을 추문한 것도 의원들은 모두 잘린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는 분명히 단순한 사안이 아니니 묻 조정 대신들을 모아 제대로 논의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의금부에서는 그간 있어왔던 모든 조사, 내용, 의논사항을 다 모아서 가져오도록 하라. 이래가지고 영의정 포함 조정 주요 대신들이 모여서 일에 대해 회의를 합니다. 나라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옥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출동해서 머리를 맞대자라고 한 거죠.
2월 30일 영의정 논하길 옥가이가 말한 것을 보면 한덕이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덕의 집에서 나와 서너 집을 거치면서 귀덕 집에 이르기까지는 분명히 발이 잘리지 않았고 그저 동상에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이 점은 귀덕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집에 올 때까지 발이 붙어 있었다고. 또 붙어 있었던 걸 본 증인도 더 있습니다. 이 점을 볼 때 한덕이 반드시 잘났다고만 보기에는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오직 저 어린아이의 말 하나만을 믿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의 뜻은 이렇습니다. 의심스러운 옥사는 끝까지 밝혀내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을 듯합니다. 이게 바로 그거죠. 100명의 진범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 오늘날에도 금과 옥조로 적용되는 법 적용의 원칙을 지금 조선시대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좌이정 논하길 그러한 아뢰음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우이정 사실 옥가이의 말을 보면 입을 막고 발을 잘랐다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과 4, 5세 아이가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옥가이의 입을 막고 발을 자른 것은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기에 원칙적으로는 끝까지 형추하여 범인을 잡아내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옥가이가 발에 심한 동상에 걸렸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정도 의심스러운 옥사는 끝까지 추문하더라도 그 진실을 알기 어려울 것이기에 그 와중에 자칫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될 폐단도 걱정이 됩니다. 더구나 사람이 동상에 걸려 발이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은 그러하옵니다. 주상전하께서 재결하소서. 재상 3명이 치열하게 고민해서 결론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너무나 의혹이 많은 사건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억울하게 다치는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밝힐 수 없는 진실을 무리하게 밝히려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비극을 만들 수 있다. 이에 중종 전교하길 알았다 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이렇게 종결이 되게 됩니다.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된 거죠. 옥가이 비극 사건은 이렇게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역사의 뒤안길로 묻히게 되었어요. 2월 16일부터 시작된 약 보름간의 치열했던 조사와 고민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옥가이는 버려진 노비 소녀죠. 즉 당대 조선의 최하층 신분, 가장 약자죠. 그런 가장 약자인 노비 소녀 한 명을 위해 조선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2주간 수도 없이 많이 보고받고 지시 내리고 진두지휘하고 다친 아이가 죽게 되면 그 아이를 맡은 신하너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엄명 내리기도 하고 왕 이하 재상 등 모두가 이 아이의 억울함이 없도록 그걸 풀어주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이죠. 이게 조선이란 나라의 또 다른 단면이에요. 조선이 무조건 좋은 나라이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또 역으로 우리 선조들의 나라가 그렇게 나쁘기만 했던 건 또 아닙니다. 설령 그게 노비이더라도 나라, 정부, 조정, 왕, 대신, 관료란 바로 백성들을 지켜주고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걸 외면했던 권력자도 물론 있었지만 근데 좋은 왕만 계속 있던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비 제도라는 게 분명히 나쁜 제도죠. 너무나 나쁜 거 사실이고 조선이 그 제도를 채용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동시기 다른 나라들의 노예들은 어땠나? 다른 나라의 노예들이 이렇게 발이 잘렸을 때 그 나라의 왕이, 황제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줄까? 뭐 나서줬던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되겠느냐? 조선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대, 동시기 함께 존재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 조상, 우리 선조들의 나라가 그렇게 나쁘기만 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대체 진범은 누굽니까? 누가 오까이의 발을 자른 거죠? 영상을 꼼꼼히 반추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